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연에는 자극 과잉의 시대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려는 상위 1%의 정교한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다 돌아온 저녁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곁에 몸을 웅크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고양이가 당신의 커피잔을 대담하게 밀어뜨리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당당함을 보며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고양이가 주는 고도의 심리적 규제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양이와의 정적은 사실 당신의 예민한 신경계가 찾던 가장 완벽한 안뜰이자 치유의 성역이라 할 수 있죠. 당신이 왜 그토록 고양이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뇌가 학적 진실과 존재론적 가치를 이제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함께 생각을 바꿔봐요. 우리 그런 적 있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할 때 분명 귀엽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벅차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반면 고양이가 저 멀리서 당신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거나 혹은 아예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갈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며 깊은 안도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향적이거나 까다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는 당신의 신경계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이 남들보다 훨씬 정밀하고 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단톡방의 수많은 말줄임표 뒤에 숨은 의도를 분석하며 에너지를 소진한 당신에게 고양이는 그 어떤 감정적 노동도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죠. 고양이가 주는 무관심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어떤 수행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고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요한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친 영혼이 고양이라는 안식처를 본능적으로 찾아낸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이 정서적 상호조율의 비밀을 뇌가 학적으로 해부해 봅시다. 우리 뇌에는 외부의 자극을 감시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비원인 편도체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짜는 CEO 전전두피질이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뇌는 외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당신처럼 정교한 안테나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기대라는 정보가 뇌에 침투할 때마다 편도체 경비원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혹은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고민은 전전두피질 CEO에게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줍니다. 이때 고양이라는 존재는 뇌에게 아주 특별한 신호를 보냅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웃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기분을 맞춰달라고 떼쓰지도 않으며 그저 같은 공간을 점유할 뿐이죠. 이 순간 뇌의 경비원인 편도체는 드디어 경계태세를 풀고 낮잠을 청하며 CEO는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지무실에서 창조적인 영감을 빚어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고양이를 곁에 두는 행위는 뇌의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경영 전략인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실체는 사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숨겨진 암묵적인 수행 압박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나를 더 챙겨달라는 요구가 숨어 있고 친하다는 표현 뒤에는 내 연락에 즉각 반응하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마련이죠. 이런 감정적 부채감은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처럼 끊임없이 폐부를 찌르는 통증이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당신에게 그 어떤 감정적 응답의 속도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무릎에 앉는 것은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자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기 때문이죠. 목적 없는 애정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공존은 뇌에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을 아주 투명하고 순수하게 공급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느라 닳아버린 당신의 신경계는 고양이의 무심함 속에서 비로소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하죠.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고 오직 대존재로서의 순수한 질량만을 느끼게 해주는 경이로운 중력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뇌를 직접 해킹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주파수의 마법이라 불리는 골골송입니다.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내뱉는 이 25Hz 근처의 진동은 우리 인간의 신경계가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치유의 주파수이죠. 뇌가 학적으로 보면 고양이의 골골송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치솟았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단 몇 초 만에 떨어뜨리는 생물학적 치트키입니다. 골골거리는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당신의 심장 박동수는 고양이의 리듬에 맞춰 서서히 느려지며 근육의 긴장이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 부드럽게 풀리게 되죠.
이는 전전두피질 CEO가 100번의 명상을 시도하는 것보다 편도체 경비원을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잠재우는 강력한 진정제와 같습니다. 뇌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 이 공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그 어떤 전투 태세도 필요 없다는 정지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고양이의 골골송에 중독되는 것은 당신의 몸이 그 치유의 파동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생물학적 고백인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즐기는 고지능자들이 고양이의 독립적인 특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선택적 결과이죠. 지적인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누어주는 고양이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가 됩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옆에서 조용히 식빵을 구우며 당신의 몰입을 응원하죠. 강아지처럼 공을 던져달라고 짖으며 당신의 사고 회로를 끊어놓지 않습니다. 고지능자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양분이며 고양이는 그 고독이라는 정원에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방해되지 않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지적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 없는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고양이는 바로 그 천재적인 환경을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가 주는 이 평온한 에너지를 어떻게 일상에서 더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당신의 불안을 생각이나 의지력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은 전전두피질의 유한한 에너지인데 이미 지쳐버린 CEO에게 더 침착해지라고 다그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뇌의 뒷문을 공략하는 신체적 스위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양이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턱 주변에 들어가 있는 긴장을 완전히 풀어보세요. 그리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말고 초점을 흐린 채로 주변의 넓은 시야를 한꺼번에 담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파노라마 시야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고양이가 사냥감을 노리다가도 평온하게 휴식할 때 사용하는 시각적 방식입니다. 주변을 넓고 흐릿하게 보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지금 나를 공격할 포식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강력한 생물학적 정지 신호를 전달합니다. 턱에 힘을 빼고 시선을 흐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고양이처럼 우아하고 단단한 평온의 상태로 즉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당신의 방식은 사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고양이는 우리에게 존중과 경계라는 고차원적인 애착 방식을 가르쳐주죠. 고양이는 주인이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오지 않으며 자신의 기분이 내킬 때만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고양이의 태도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획득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어나는 자발적인 선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필요에 의해 매달리는 사랑이 아니라 선호에 의해 곁에 머무는 이 혁명적인 관계의 기술은 당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고귀한 훈련이 됩니다. 당신이 고양이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만큼 당신의 내면에도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요새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극으로 가득한 이 거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상위 1%의 우아한 저항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예민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세상을 더 입체적이고 섬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양이는 그 예민함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신비로운 치유자이자 당신의 신경계가 선택한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밤 고양이를 품에 안고 그 낮은 진동에 몸을 맡기며 당신 자신에게도 고요한 배려를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신이 평온을 되찾는 만큼 더 놀라운 통찰과 창의성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물들릴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우주는 그 자체로 완벽하며 당신은 그 고요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활발해지라고 혹은 더 사교적으로 변하라고 강요할 때 당신은 고요히 고양이의 곁으로 돌아가 당신만의 속도를 지켜내십시오. 남들의 박자에 맞추느라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의 영혼에게 고양이처럼 느릿하고 우아한 걸음을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타인의 아픔을 읽어내는 통찰이 되고 당신의 고독은 세상을 바꾸는 영감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선택했듯이 당신도 이제 당신의 독특한 본성을 기꺼이 선택하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고요한 심리가 전해드린
이 뇌가 학적 위로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닿아 부드러운 치유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심리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변화는 이미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고요한 동반자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요한 심리로 당신의 우주를 통치하십시오. 감사합니다.